이게 견해 차이일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시스템이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최소한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엑셀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엑셀 파일이 예를 들어서 12개예요. 근데 12개를 그러면 내가 이제 사람이 바뀌거나 그럴 때마다 12개를 내가 다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뭐 아시겠지만 덴처기랑 기본회가 또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미 그 안에 가면 통계가 다 있어요. 그렇죠. 내가 처음에 입력만 잘해놓으면. 근데 그거를 따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또 관리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이 엑셀이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걸 또 관리를 하고 그렇죠. 끝이 없죠. 진짜 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일을 최소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일을 최소로 하고 최대의 이윤을 그게 결국은 예. 그쵸. 원장님들 입장에서도 내가 돈을 적게 지불하면서 네. 어차피 투자는 해야 돼요. 뭐 월세든지 이급이라든지. 근데 돈을 적게 내면서 고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작되지 없는 시스템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버리면은 뭐 사례들 몇 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 치과에 취직을 했어요. 인수인계를 봤죠. 도저히 이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대요, 자기도 인수인계 그렇게 받았대요. 하던 거니까 하는 네. 거라는 답변. 그러니까 자기도 그 전에 인수인계 받을 때 그 전 사람이 인수인계 그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성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실장한테 가잖아요. 실장님 이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고 그냥 해라고 이야기해요. 저 그냥 다이렉트로 원장님 찾아갑니다. 그럴 때. 원장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건 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원장님 몰라요. 이거 왜 하는 거야? 본인도 이제 몰랐던 거죠. 네. 이거 안 해도 돼. 우리 이거 저거 있어가지고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왜 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맞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시스템이 되게 많으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가 되게 많고요. 퇴사를 해가지고 제 뒤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제가 인수인계 잘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라고 했는데 인수인계 할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내일 퇴사해야 돼요. 네. 근데 내가 딱 입사를 했을 때 일을 딱 봐서 이걸로 앞으로 내가 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탈주합니다. 탈주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난 내일 퇴사해야 되는데 수창님 죄송한데 어떡하죠? 그분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뭐 저도 이미 다른 데 취직됐는데. 그런데 시스템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될 시스템이라면은. 맞아요. 얘 한 개만 더 들어도 될까요? 저는 일단 치과에서 개원 치과다 보니까 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원장님이 직원들이 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작되기 없는 일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중간 재료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이거를 어떤 주기로 사고 있는지 전부 다 체크를 하래요.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환자가 많으면 재료 소진이 빨리 될수 있고 환자가 없으면 재료 소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주문은 봐야 되잖아요. 급하면 급한 대로 주문을 해야 되고. 근데 의미가 없다는 굳이 거죠. 그걸 왜 하는? 저는 그거를 1년 동안 했어요. 그 제가 이번에 퇴사하면서 원장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장님 이거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쓸데없는 얘기 네. 같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그때서야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때 너무 환자가 없어서 시킨 일이었다고.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저는 1년 동안 그게 뭐예요? 뺀 거잖아요, 그냥.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시스템보다 먼저다. 항상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일을 편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 사람을 위해 시스템을 만든다. 라고 하면 저는 찬성.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많은 병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장님이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직원들하고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병원의 시스템에 정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은 그거를 지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원장님이 사실 그건 문제예요. 직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이거 정말 내가 순수하게 의견이야? 나한테 피드백을 해준다라고 하면 난 안 할 수도 있어. 그리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단점이 더 많다라고 하면 나는 포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든지 피드백해줘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안 돼요라는 말을 하기 힘들거든요. 일반적인 구조라면. 저는 이거 별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항상 리젝트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원장님이 좀 겸손하지 못하신 거죠. 전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중간관리자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좀 미숙하거나 원장님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옳다라고 여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로딩이 너무 커지는 상황을 저는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병원에서의 컨설팅 역할은 그건 거예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을 대신해주는 게 컨설팅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중요하지 않은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를 찾으시는 소비자들이 세 부류예요. 처음 개원하시는 원장님. 아예 다 모르니까 이승열 대표님을 찾아서 제가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원장님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다른 분들이 실수할 걸 그분들은 실수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류는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예요.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가보면 원장님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은 인사의 문제입니다. 아니 원장님 첫 번째 인사는 원장님이에요, 사실은. 제가 애들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과 평균 매출이 한 7천에서 8천만 원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가 뭐 보통 한 20명에서 25명 정도의 내외밖에 안 되는데 이 원장님 좋게 말하면 너무 꼼꼼하게 진료하셔. 다른 분은 한 10분이면 될 걸 갖다가 본인은 1시간 정도 진료를 하세요. 그리고 매출을 7천만 원, 8천만 원 하겠다라고 하시면 8시간이 아니라 13시간 근무를 해야지 정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장님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뭐라고 얘기하면 원장님 이거는 다른 직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원장님 스스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버퍼링이 또 실력이에요. 버퍼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원장님이 그렇네요 라고 그제서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직원들이 그걸 몰랐느냐? 사실 다 알고 있었어 저기 뒤에서. 근데 아무도 얘기를 못했을 뿐인 거야. 왜? 고양이 보면 바보를 어떻게 알아? 첫 번째는 원장님, 두 번째는 겸손하지 못한 실장님이 계실 때가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네, 겸손하지 않다는 거는 원장님한테 막말을 하거나 원장님한테 좀 말을 세게 하거나 이게 겸손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상대가 누구가 됐든 배울 게 있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그 실장님이 좀 말을 세게 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원장님이 나를 설득하거나 날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내가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한 번쯤 들을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겸손하다라고 믿거든요. 본인은 겸손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신 분은 아니에요. 말을 하면 본인이 납득하면 뭐 끄덕끄덕거리고 이해를 하시고 잘 따르시고 실장님들 중에 본인의 캐릭터와 맞지 않은 원장님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고 싶어가지고 원장님의 부족함을 역이용해서 원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냥 버티자 이러고 이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손해는 보통 원장님이 보게 되어 있거든요. 왜? 급여는 약속하면 주게 되어 있어. 병원이 안 되면 제일 큰 문제는 원장님의 문제지만 두 번째로 중간관리자가 아무 느낌이 없어. 책임감도 없고 병원에 뭘 변화를 줘야 된다, 바꿔야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두 번째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매출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병원은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갔어요. 원장님도 예를 들면 스킬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실장님한테 어느 정도 권한 위임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실장님도 어느 정도 병원의 매출도 책임을 지고 직원들이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책임질 마음이 되어 있다라는 병원 치고 매출이 안 나오는 병원은 저는 아직까지 마지막으로 절 찾는 병원 세 번째 둘도 좋아 매출도 좋아 근데 병원이 어려워 이런 병원이 있어요 가끔씩. 뭔지 알 것 같아요. 여기는 뭐냐면